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쿠니사와 이세이의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쿠니사와의 후배인 타케다가 집을 이사하게 되었다. 8세대가 사는 조그만 2층짜리 연립주택이었는데 방세도 싸고 역과 가깝고 신축 건물이다 보니 깨끗해서 나무랄 데가 없었다.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든 것은 타케다가 쓰게 된 집은 203호였는데 옆집인 202호에 타케다의 이상형인 예쁜 여자가 살고 있어서 출퇴근할 때 마주치면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그리고 그 옆인 201호에는 늘 웃는 얼굴로 인사해주는 마음씨 좋아 보이는 아저씨가 살고 있었다. 그래서 타케다는 이웃 사람들도 상냥해 보이고 잘됐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또 다른 옆집인 204호에 사는 사람이 자꾸만 벽을 쿵쿵 두드리는 것이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소음이 매일같이 계속되어 2, 3주가 지나자 타케다도 벽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시끄러워! 그러자 벽을 두드리던 소리가 돌연 멈추었다. 그래도 주의를 주니까 멈추네. 그렇게 안도하자마자 갑자기 두드리는 소리가 더욱 강해졌다. 무서워진 타케다는 그냥 내일 관리자한테 연락해서 옆집에 주의를 주라고 말하면 되겠지 싶어서 그날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관리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203호에) 사는 타케다인데요. 204호 사람이 벽을 너무 두드려서 시끄러운데 주의를 좀 주시지 않겠습니까? 타케다가 관리자에게 말했다. 그러자 관리자는 이렇게 말했다. 타케다씨, 죄송합니다만 그곳엔 타케다씨 이외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타케다는 무서워져서 바로 그 집을 나와 이사를 했다. 그래도 그 집에 대해 궁금했던 타케다는 그곳에 대해 알아봤는데 그 연립주택이 지어지기 전에 그곳에는 주차장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주차장이 있기 전에는 지금과 같이 8세대가 사는 연립주택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연립주택의 1층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2층 사람들이 전원 사망을 했다고 한다. 어쩌면 그 204호의 사람은 방에서 미쳐 나오지 못하고 계속 벽을 두드리고 있었던 게 아닐까? 두 번째 이야기는 쿠니사와 이세이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오사카에서 자취를 할 당시에 여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었던 쿠니사와. 쿠니사와의 여자친구는 소위 영감이 강한 체질이었다. 여자친구의 영향인지 쿠니사와도 당시에는 영혼을 보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그때 살던 집이 영도, 즉 영혼이 지나다니는 길에 위치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TV가 저절로 켜지거나 건드리지 않아도 저절로 채널이 돌아가거나 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렇게 어느 날은 누워 자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스윽스윽 하는 무언가 질질 끄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들리는 쪽을 보자 무릎 아래가 없는 군인이 포복 자세로
슥슥 앞으로 전진하고 있었다. 이런 일이 일상 다반사가 된 쿠니사와였지만 그 중에서도 인상에 남았던 일이 있었다.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던 쿠니사와 배 위에서 무언가가 기어다니는 듯한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다. 이게 뭐지? 이불을 들추어보니 어린 여자아이가 배 위에 들러붙어 있었다. 놀란 쿠니사와가 이불을 빠져나와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이불 속에 있던 여자아이는 사라졌다. 쿠니사와는 헛것을 봤나보다 하고 자신을 안심시켰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근처에 살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할아버지의 일주기가 되어 위패를 절에 가져가야 하는데 깜빡하고 위패를 집에 두고 왔으니 대신 집에 가서 위패에 쓰여있는 법명을 읽어달라는 것이었다. 별로 어려운 부탁도 아니었기에 쿠니사와는 집에 가서 위패를 읽으려 했으나 한자를 어떻게 읽는지 몰랐기에 위패를 사진으로 찍어 어머니의 휴대전화에 전송했다. 그러자 바로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사진에 찍혀있는 그 여자애는 누구야? 쿠니사와가 사진을 확인해보자 사진에 찍힌 그 여자아이는 일주일 전에 자신의 배 위에 있던 그 여자아이였다. 신경이 쓰인 쿠니사와는 유명하다는 영매사를 찾아가 봤는데 나쁜 영이 아니라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지켜주시는 거라고 했다. 그러나 쿠니사와의 외할머니는 아직 팔팔하게 살아계신다. 세 번째 이야기는 후지와라 카즈히로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나라현 출신인 후지와라가 오사카에서 혼자 살게 되었다. 오사카 미나미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곳이 방값도 싸고 아파트가 아닌 맨션이었다. 그렇게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생활하던 중 어느 날 침대에 누워있는데 방 안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잡지가 스르륵 넘어갔다. 후지와라는 기분 탓이겠지 하며 그날은 그대로 잠을 잤다. 그리고 어느 날 방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TV가 켜졌다. 그리고 또 어떤 날은 갑자기 욕실 샤워기가 틀어져 물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렇게 기이한 현상이 몇 번이고 일어나자 이 방에 뭔가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던 후지와라. 그러던 중 어느 날 친구 몇 명과 모임을 하고 2차를 가려고 하는데 돈도 많지 않고 그냥 다들 후지와라의 집에 가게 되었다. 그런데 후지와라의 맨션 앞에 다다르자 일행 중 한 명의 여자가 이 맨션은 절대로 들어가기 싫다고 하는 것이었다. 후지와라는 짚히는 것이 있어 너 혹시 영감이 있냐고 묻자 그 여자는 영감이 몹시 강한 체질이라고 했다. 그래서 후지와라는 제발 내 방에 가서 뭐가 있는지 좀 봐달라고 부탁하여 함께 방으로 가게 되었다. 후지와라의 방에는 방 코너에 비스듬히 TV장을 놓고 그 위에 TV를 올려놓고 있었는데 여자가 방에 들어오자 그 TV의 뒤쪽을 가리키며 저기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뭐가 있냐고 후지와라가 묻자 남자에게 차이고 자살한 여자의 홀령인데 그 남자를 후지와라로 착각하며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왜 그런 삼각구석에 서 있느냐고 묻자 저 삼각구석은 TV 뒤이고 혼자 사는 당신이 가장 바라봐주는 곳이라고 대답했다. 무서워진 후지와라는 그 집을 나오기로 결심하고
옆에 사는 관리인 아줌마에게 인사를 하러 갔다.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 아줌마가 말했다고 한다. 모르고 살았던 거야? 이 맨션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사람이 그 방 베란다에 부딪혀 죽었어. 이 이야기는 배우 변우민의 실화이다. 영화 캘리포니아 촬영차 홍콩의 한 숙소에서 머무를 때 겪은 일이다. 때는 1997년 9월 4일부터 10월 30일. 당시 나는 제작 부장 겸 조연으로 홍콩과 한국으로 가며 촬영과 번역 작업을 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며 현지에 아파트를 구입해서 살았다. 여느 아파트와는 다를 바 없이 평범한 아파트였지만 첫날부터 기묘한 일이 시작되었다. 소파에 앉아 쉬고 있던 중 갑자기 화장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다. 처음엔 아파트 수도가 오래되어서 헐거워지는 바람에 생긴 일이라고 치부했다. 수도꼭지를 꽉 잠그고 화장실 문을 닫고 돌아선 순간 다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다. 분명 내가 잠근 것을 확인했기에 더욱 믿기 힘든 일이었다. 그 후로도 며칠간 물 흐르는 소리 때문에 화장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냈다. 결국 앞집에 살던 홍콩 할머니에게 물어보았더니 난 뜻밖의 말을 듣게 됐다. 이번엔 그 꼬마 녀석이 자네 집에 간 모양이로구만. 여기서 그 꼬마 귀신 모르는 주민들이 없어. 귀신요? 아니 그러면 별일 없나요? 그 애는 착한 애야.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정말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는지 궁금했다. 당시 나와 친분이 있던 주민들뿐 아니라 경비 아저씨 역시 꼬마 귀신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착한 아이니까 걱정 말라는 대답을 들으니 정말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날 이후 화장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나도 안심이 되기 시작했고 홍콩 스태프들에게 장난치지 말라는 홍콩말인 레이콕 따거 있다 라고 말하면서 무서움을 떨쳐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촬영이 끝나고 돌아오니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레이 꼭 따고 있다. 난 너한테 관심 없어. 그만해. 이렇게 혼잣말을 하며 화장실에 들어가 수도꼭지를 잠갔다. 그리고 돌아선 순간 갑자기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히는 것이었다. 지금 난 화장실에서 나가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문이 닫혀버리니 머릿속은 오만 가지 생각이 밀려왔다. 평소와는 다른 수준의 장난에 결국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렇게 날이 환히 밝을 때까지 문도 못 연 채 가만히 변기 위에 앉아 있어야 했다. 당시엔 문을 열면 무슨 일이라도 벌어질 것 같다는 불안감 투성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아침이 되어 겨우겨우 문을 열어 둘러본 집안 모습은 전혀 이상함이 없었다. 꼬마 귀신에게 조금 무서움을 느끼던 와중에 결정적인 사건은 다음 날에 일어났다. 모처럼 촬영 스케줄이 없어서 휴식을 취하던 중 약속이나 한 듯 화장실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난 늘 하듯이
레이콕 따거 있다를 혼잣말로 말하며 화장실 수도꼭지를 잠그고 나왔다. 그런데 그 후 침대 이불 속에서 낯선 소년의 얼굴이 보이는 것이었다. 눈과 머리를 보일 듯 말 듯이 하며 그 꼬마 귀신은 내게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결국 그날 내내 난 침대 위에 눕지도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샌 후 촬영 현장에 나가게 되었다. 공포심에 침대 쪽엔 애써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말이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은 촬영 현장에서 겪게 되었다. 촬영 스케줄이 끝나고 홍콩 스태프들과 한국 스태프들이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나에게 평소 장난을 많이 치던 홍콩 스태프에게 장난치지 말라는 뜻으로 레이콕 따거 있다를 말했다. 그러자 순간 조용해지더니 분위기가 가라앉으려 하자 한국 통역사가 나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다. 우민씨, 혹시 그 레이콕 따거 있다가 뭔 말인지는 알아요? 네. 홍콩 스태프들이 저보고 장난치지 말라는 뜻으로 알려주던데요? 그거 너 손가락 잘라버린다는 뜻이에요. 홍콩 스태프들이 짓궂은 장난을 쳤네요. 결국 꼬마 귀신이 나에게 모습을 드러낸 이유는 뜻도 잘 모른 채 험한 말을 하던 나에게 심술을 부리던 게 아닐런지도 모르겠다.